트럼프 대통령 정말 너무합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에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는지 한국인들은 끔찍하다, 한국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랑 진단키트 받아가면서 고맙다고 할 때는 언제고 트럼프 대통령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처럼 다른 미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TV 팩트 체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레리 오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의 기고문을 보도하며 워싱턴 DC에서 공화당 주지사협회가 주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부인 유미 여사가 한국 출신이어서 한국의 사위라고 불리우는데요. 이미 과거 한국에 대한 애정을 수차례 밝힌 바 있으며 미국 정치인 중에서 대표적인 친한파로 꼽힙니다. 호건 주지사는 당시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친구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골프 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북한의 김정은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를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독 한국에 대한 발언을 하기 시작하며 호건 주지사의 귀에 상당히 거슬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이 정말 싫다며 한국인들을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왜 그동안 그들을 보호해왔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방위비를 주지 않는다며 불평했다고 전했습니다. 호건 주지사의 발언은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당신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주한미군이 미군 부대 내 한국 근로자들의 무급 휴직 카드를 들고 나와 한국을 압박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비하 발언을 하는 만찬에는 한국 출신의 유미 호건 여사도 동석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당시의 상황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모국에 모욕을 퍼붓는 동안 아내는 거기 앉아 있었고 나는 아내가 상처받고 속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아내가 나가버리고 싶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아내는 예의 바르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호건 주지사의 발언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호건 주지사나 유미 호건 여사가 한국과의 깊은 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면전에 대고 그런 비하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트럼프가 얼마나 권위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에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지난 4월 한국을 싫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란듯이 비밀리에 한국에서 코로나 검사 도구를 공수하기도 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컬럼에서 지난 4월 한국으로부터 50만의 검사가 가능한 코로나 검사 도구가 공수되던 과정을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 초기 트럼프 행정부가 매사추세츠주가 구입했던 N95 마스크 300만 개를 압수했던 것을 거론하며 이 검사 도구를 메릴랜드 주 방위군이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한국에서 겨우 얻어온 진단키트를 뺏어갈까봐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와 같은 공화당 소속인 호건 주지사는 미국의 코로나 대응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를 완전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상 트럼프 행정부는 검사 도구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마치 혼자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것 같다며 그의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호건 주지사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싫어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6월에도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를 앞두고 100만 명 이상이 참가를 신청했다고 홍보했지만 SNS를 사용하는 10대들과 K-POP 팬들이 유세장을 비기할 목적으로 가짜로 대규모 참가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의원인 코르테스조차도 트위터에 K-POP 팬들에게 정의를 위한 싸움에 기여하는데 감사를 표한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표적인 K-POP 그룹 BTS는 조지 플로이드 사태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했고, BTS의 팬들 또한 이후 그룹과 같은 금액을 모금해서 기부하자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댈러스 경찰에서 불법 시위 영상을 제보하는 앱을 공개하자 K-POP 팬들이 경찰의 추적을 교란하기 위해 앱을 통해
때문에 K-POP 그룹 영상을 대량으로 올려 서비스를 마비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한국 싫어하는 건 잘 알겠습니다. 한국이 잘 나가니까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질투하는 날이 오게 되네요. 그렇다면 미국인들도 한국을 싫어할까요? 아닙니다. 한국 없이는 못 살겠답니다. 미국 CNN 방송에서는 지난 10년간 세계 대중문화는 한류를 비롯해 그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된 동아시아의 시대였다는 진단을 내놨는데요. 심지어 앞으로도 10년 동안 한류 등의 성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NN 방송에서는 BTS와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신기록을 세우고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의 감독 봉준호는 미국 지미 펄런 토크쇼에 출연해 한국어로 말했다. 2009년 레이디 가가와 아바타 등 미국 음악과 영화로 대변되던 세계 문화의 중심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로 옮겨갔다. 세계적 패션 잡지 보그와 엘르, 엠마 스톤 같은 톱스타 여배우들 또한 K-뷰티 상품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한류의 영향력 확대 배경으로 SNS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인한 대중문화 소비 방식의 변화와 다양성에 대한 요구 등을 꼽았는데요.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어 수강자와 한국 방문객 증가, 아시아 남성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변화를 그 파급 효과로 거론했습니다. CNN은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의 보고서를 인용해 아시아가 문화적으로 더욱 중요한 세력이 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대중문화가 향후 10년에도 그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NN의 인정을 제외하고서라도 이미 한류는 문화 본고장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을 홀리고 있습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이 미국으로 넘어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KBS 굿닥터는 미국에서 처음 리메이크된 한국 드라마로 미국 지상파 방송국 ABC에서 방송해 동시간대 시청률 1위와 함께 지난 13년간 ABC 신작 드라마 중 최고 성적을 내면서 시즌2까지 이어졌습니다. 과거 미국에서는 아시아하면 일본을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 헐리우드 영화에서 일본 자본가들이 미국을 위협한다는 식의 설정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과거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볼 때 아시아는 일본과 그 외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자리를 현재는 한국이 차지하게 된 셈입니다. 반면 미국에서 아시아 문화를 주도해온 일본은 현재 벤처 후진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일본에 투자를 안 하는데 왜 당신이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투자사업체 비전펀드가 그동안 120조 5천억 원을 전세계 75개 유니콘 기업에 투자했지만 일본 기업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미국, 유럽,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대국이지만 벤처 후진국으로 평가받습니다.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이 2018년 기준으로 단 한 개에 그치고 있으며 한국에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나가이 시게토 일본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일본의 장기 저성장 문제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경제의 역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파산법의 챕터 11을 사례로 들며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기업을 파산시키기보다는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창업이 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자국의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 후쿠오카 일대에 일본판 실리콘밸리 조성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일본판 실리콘밸리를 적극 육성해 벤처 후진국의 오명을 벗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연간 벤처 투자 금액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도록 스타트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제 완화를 추진해 2024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35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모두 아시다시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살아있는 마이너스의 손으로 몰릴 만큼 손대는 족족 망하기 일쑤인데요. 이번에는 또 얼마나 손해를 보고 사업을 마무리 지을지 기대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Pepe TV.
트럼프 대통령 진짜 뒷담화가 심하신 분이셨네요.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서라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 뒷담화하는 사람들 경험해 보셨죠?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들어먹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장점은 한껏 부풀려서 과장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뒷담화하는 걸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에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건 바로 당신이 그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뒷담화를 무시하고 오롯이 당신의 삶에 집중해보세요.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개 서민들은 상대방의 부가 자기 것의 10배가 되면 그에게 욕을 하게 되고 100배가 되면 그를 두려워하고 1000배가 되면 그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되고 10,000배가 되면 그의 노예가 되는데 이것은 만물의 이치다. 트럼프가 우리를 질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트럼프 자신보다 10배 앞서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